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성격 유형별로 그 회피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회피와 몇 가지 사례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 회피라는 개념 오늘 제 장형 먼저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회피는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 집착 때문에 특히 피하려고 하는 감정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피는 그 각 성격 유형별로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그 이런 피하려고 하는 감정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의 그 근원을 알게 되면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팔류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약함을 회피하는 거죠. 약함. 약함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힘이 약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 대결에서 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의존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약함이라는 그런 특징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선택하지 못하는 것,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자신을 나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만들면 그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공동의 그 목표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대개 이제 팔류형 자체가 이제 이런 상태를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과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팔류형 아이들 이제 엄마가 이제 혼내키느라고 너 이놈 새끼 너 당장 나가 이렇게 소리치면 술술술 짐 싸고 나갑니다. 진짜로. 팔류형 아이라면 이제 바로 나갈 거고 뭐 하여튼 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는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부모님께 저기 돈 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팔류형분들, 뭔가 자기가 그 능력이 없고 의존하기 싫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학창 시절 보면 팔류형분들 특징 보면 뭐 알바 같은 거 열심히 하고 학비도 자기가 벌려고 하고 이렇게 손 내미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새로운 부서에 가서도 모르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또 괜히 알려달라고 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혼자 또 낑낑거면 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감정 자체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또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거 또 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질질 짜는 거 싫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인기 드라마 미니 시리즈 이런 거 있으면 막 이제 우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같이 보려고 하잖아요. 팔룡 이런 분들 보면 자기는 안 본다고 싫다고 그런 걸 왜 보냐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럴 때는 그 시간에 자기가 구애받는 것, 통제받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저기 멋쩍게 튕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에 안 늦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막 구차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런 모습이 나약해 보이니까 결국은 그 회피 어떤 약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판류형의 사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판류형이 약함이라면 구유형은 뭘까요? 갈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등. 이 평화주의자인 구유형 입장에서는 갈등 상황이 가장 싫어요. 너무 그런 게 자신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것들은 다 피하려고 하죠. 갈등, 또 분노,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들까지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머리 아픈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 자체도 싫어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경우든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 회피하려고 하는 그 특징이 이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뭐 만약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았다면 판류형은 부인 부정하는 거죠. 암일 리가 없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구유형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죠. 그냥 뭐 조금 혹이 있대. 뭐 암이라는데 뭐 수술하면 낫는데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양 그리고 또 그 문제 자체를 작게 만들어 버리면서 스스로가 그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어떤 때는 보면 계속 미루고 미뤄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은 구유형에게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특징으로도 잘 나타나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어요. 구유형도. 그런데 뭔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할 때는 잘 못합니다.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힘들어해요. 이제 그게 그런 갈등 상황에 자기를 놓이게 하는 것, 뭔가 선택해야 한다는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구유형 상담사 같은 경우 정말 그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분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이야기가 다 맞게 들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해가 다 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해가 다 되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뭔가 이렇게 무 자르듯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이제 구유형 입장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요즘 이제 또 4월에 선거가 있죠.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서로 막 싸우고 비방할 때 이제 그런 사실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반 합의 차원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유형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나 이제 도서관 못 가겠다. 주말에 집에 있어야 쉬어야 되겠다 했지만 이제 친구가 함께 가자고 막 부탁을 또 하니까 거절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낑낑대며 갑니다.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막 이렇게 부모 싸움을 안방에서 하잖아요. 그럼 혼자 입을 탁 뒤집어 쓰고 귀를 탁 틀어막고 그냥 모른 척 잠을 자버려요. 옆에서 동생이 뭐 울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직장인들 중에 구유형 이분들 대부분 자기가 메뉴 잘 못 고르죠. 같이 이제 팀원들끼리 식사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메뉴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 나는 다 좋아. 뭐 저는 다 괜찮아요. 뭐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 그 취향을 존중해서 자기는 이제 묻어가는 거죠.
자, 1유형은 무엇을 회피할까요? 네, 분노죠. 8유형은 약함을 회피하고 9유형은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요. 1유형은 분노를 회피합니다. 1유형은 뭔가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를 항상 원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불만스럽고 또 그 이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못해서 좌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1유형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 화가 이제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은 늘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제대로 안 할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꾸 화가 나죠.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표정과 분위기로 알죠. 아, 이 또 우리 팀장님 화가 났구나. 이렇게. 1유형 입장에서는 분노 자체가 이게 옳지 않은 감정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여기니까 스스로도 자꾸 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화가 난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이유도 잘 몰라요. 인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이제 굳어 있고 분위기도 안 좋고 다운돼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되죠. 그래서 1유형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특히 어떤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갖고 계신데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그럴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9유형이 다 마찬가지예요. 9가지 유형이. 담배 피우며 걸어가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이거 뭔가 말이야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배려심이 없어 이러면서 화가 나죠. 거기다가 이제 침 확 뱉고 담배꽁초도 팍 던지고 하면 아주 그냥 달려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누가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 보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표정이 굳어지죠. 스스로에 대한 사실 스스로 못마땅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 이제 청소나 청결 이런 거에 무관심해요. 그러면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또 이야기하면 또 싸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꾹꾹 참습니다. 그러다 뭐 이제 더 참을 수 없을 때 빵 터지겠죠. 그리고 1유형 분들 정리정돈에 대한 이런 또 집착이 있다 보니까 항상 잘 때는 베개는 이런 방향, 이불은 또 이런 방향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착착착 정리해서 항상 놓쳐.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자꾸 바뀌어 있으면 또 못마땅한 거죠. 아, 이것도 누가 건드렸구나. 또 어떤 분 보면 그 화장실 그 휴지거리 이거를 이 안쪽으로 거느냐 휴지 끝을 바깥 여기 저기 안쪽 벽 쪽으로 하느냐 이 바깥쪽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옥신각신 하죠. 근데 대개 이 방향을 집안에서 정리하는 분들은 1유형 분들이 이걸 다 정리해 놓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쫙. 자, 그리고 이제 화가 평소에 많이 났지만 이 화를 또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기장 같은데 막 일종의 뭐 데스노트라고 해야 되나요? 살생부 욕을 막 써놓는 거죠. 이런 181818 하면서 자신의 그런 못마땅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기장에 써놓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를 회피하려고 하는 1번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유형 입장에서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9유형 입장에서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8유형은 이제 자신이 강하지 못해서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통제와 억압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로 기인해서
이제 이런 회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투사도 많이 하죠. 투사. 팔류형 같은 경우도 투사를 하는데 자신이 약한 모습 드러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제 버럭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투사. 내 안에 내가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 투사로 인해서 어떤 나의 그 행동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격 유형별 회피, 본능 중심의 장형 8번, 9번, 1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